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최우혁이라는 수학자가 쓴 최의 정리라는 책의 발췌본인데요. 이게 숫자 나눗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까지 넘나드는 아주 지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바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거죠. 시작이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거든요. 아, 그 얘기 저도 봤어요. 볼리비아의 한 대학생이. 네, 강의가 끝난 뒤에 거의 다 지워진 칠판의 잔해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워요. 보통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하면 수십 년간 고립된 연구실, 뭐 그런 걸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건 시작부터가 좀 다르네요. 저자인 최우혁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 발견의 배경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최우혁은 한국인 부모님 아래 볼리비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아, 볼리비아에서요? 네, 전공도 순수 수학이 아니라 경제공학이랑 시스템공학을 복수 전공했죠. 어쩌면 이렇게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약간 경계인의 시각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수학 공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호기심과 통찰이 어떻게 보편적 진리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자, 그럼 그 지워진 칠판에서 시작된 여정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가장 익숙한 개념부터 시작해야겠죠? 책에서도 2로 나누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 그렇죠. 근데 4나 86처럼 숫자가 커지면 좀 더 복잡해지고요. 혹시 여기에도 숨겨진 지름길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최의 정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죠. 오, 최가 2002년에 발표한 첫 번째 정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4, 즉 2의 제곱으로 나누어지는지 알려면 수 전체를 볼 필요 없이 마지막 두 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8, 즉 2의 세제곱으로 나눌 때는 마지막 세 자리만, 16, 2의 네제곱일 때는 마지막 네 자리만 보면 된다는 패턴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거듭 제곱의 지수, 그 작은 숫자랑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자릿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만 5,716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4,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누려면 마지막 두 자리인 16만 보면 되고 16은 4로 나누어지니까 그럼 13만 5,716도 4로 나누어진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8, 2의 세제곱의 경우라면 마지막 세 자리인 716을 보면 되겠죠. 716이요. 네, 716은 8로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5,716 전체도 8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굳이 전체 숫자를 힘들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신기하네요. 왜 그런 거죠? 그냥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하고 무슨 수학적인 마술처럼 들리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체계, 즉 십진법의 구조 안에 숨어있는 원리 때문입니다. 위치기수법이라고 하죠. 아, 위치기수법? 네, 13만 5,716이라는 숫자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이 숫자를 13만 5,700 더하기 16으로 나눌 수 있죠. 네. 여기서 앞부분인 13만 5,700은 13만 5,7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100은 4로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100이 4 곱하기 25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이 곱해진 앞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4의 배수가 될 운명이니까요. 아하. 결국 전체 숫자의 운명은 아무것도 곱해지지 않은 순수한 뒷부분, 즉 나머지인 마지막 두 자릿수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와우. 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이 8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세 자리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와,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명쾌하네요. 늘 쓰던 숫자 체계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런데 이 책에서는 2라는 숫자를 단순히 계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2라는 숫자를 모든 시스템의 뿌리이자 이중성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면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철학적인 의미요? 네, 켜고 끄는 것, 예와 아니오, 0과 1처럼
세상의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이분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접근인데요. 보통 수학책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네요. 마치 숫자에 대한 시를 읽는 느낌입니다. 덕분에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처럼 다가오네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십진법은 2와 5라는 두 개의 기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2 곱하기 5가 10이니까요. 그렇죠. 2에서 이렇게 깔끔한 규칙이 나왔다면 그 파트너인 5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주 정확한 추론입니다. 그게 바로 2006년에 발표된 두 번째 정리의 핵심입니다. 아, 정말요? 네. 5의 고듭제곱에 대한 규칙은 2의 규칙과 완벽하게 대칭적인 마치 거울에 비춘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25, 즉 5의 제곱으로 나누려면 마지막 두 자리를 보면 되고 125, 5의 세제곱으로 나누려면 마지막 세 자리를 보면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848,27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25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마지막 두 자리인 75만 보면 됩니다. 75는 25로 나누어 떨어지죠. 네. 그러니 전체 숫자도 25의 배수입니다. 125의 경우도 마지막 세 자리인 275가 125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전체 숫자도 125로 나눌 수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와, 정말 똑같네요, 구조가. 수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나요? 겉모습은 다른데 속성에 완벽히 같은 이런 관계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동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형이요? 네, 말 그대로 같은 형태를 가졌다는 뜻이죠. 2의 거듭제곱 규칙과 5의 거듭제곱 규칙은 완벽한 동형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2와 5의 관계를 아름다운 수적 대위법에 비유합니다. 대위법이요? 바흐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바흐의 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멜로디 주제가 제시되면 다른 성부에서 그 주제를 똑같이 모방하거나 거울처럼 뒤집어서 응답하잖아요. 네네. 2와 5의 규칙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두 개의 규칙이 나열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응답하면서 하나의 조화로운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수학에서 이런 예술적인 비유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숫자의 세계가 갑자기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쓰는 식진법 안에는 2와 5의 거듭제곱에 대한 아름다운 대칭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발견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 두 정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십진법이라는 특정 무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세 번째 정리는 그 무대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십진법의 반란이죠. 십진법의 반란이라니? 표현만 들어도 가슴이 뛰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십진법이 아닌 다른 숫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정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우아한 규칙은 십진법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아, 이진법, 팔진법, 십육진법은 물론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진법 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칠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숫자를 쓴다고 해도 그 숫자가 49, 즉 7의 제곱으로 나누어지는지 알려면 마지막 두 자리만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거였다니. 학창 시절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보편적입니다. 어떤 진법 체계, B라고 하죠. B에서 그 진법의 밑수, B를 거듭제곱한 수, B의 K제곱으로 나누어지는지 알려면 해당 진법으로 표현된 숫자의 마지막 K개의 자리수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같은 멜로디를 피아노로 연주하든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연주하든 우리는 여전히 그 곡이 같은 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숫자를 표현하는 진법이라는 악기가 바뀔 뿐 나눗셈이라는 근본적인 법칙, 즉 멜로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 쓰이는 다른 진법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컴퓨터 과학 같은 분야에서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16진법을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A부터 F까지의 알파벳을 써서 수를 표현하죠. 네, 본 적 있어요. 이 정리에 따르면 16진법으로 쓰인 어떤 숫자가 16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 256, 16의 제곱으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의 제곱이니까 16진수로 쓰인 숫자의 마지막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겠네요. 완벽합니다. 마지막 두 자리가 00이라면 그 숫자는 무조건 25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주소를 다루거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할 때 이런 원리를 알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수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2라는 숫자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해서 10진법의 거울상인 5를 거쳐 마침내 어떤 숫자 체계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지적인 탐험의 완결판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드네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수학 퀴즈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달견의 가치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이 정리는 단순한 계산 트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숫자의 구조 자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관성과 질서, 어떤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실용적인 의미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앞서 말한 컴퓨팅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디지털 세계는 거의 전부 2진법과 16진법 위에서 작동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원리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암호학에서 거대한 소수를 다룰 때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오류 검출 시스템입니다. 오류 검출이요? 네,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보가 중간에 노이즈 때문에 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체크섬인데 이게 바로 나눗셈 원리를 이용합니다. 아, 데이터 덩어리를 하나의 큰 숫자로 보고 그것을 특정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데이터와 함께 보내는 거죠. 수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 봤을 때 함께 온 나머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아,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와, 이런 시스템의 근간에 바로 이런 수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되네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 속에 이런 근본적인 수학 원리가 숨쉬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의 인간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같은 비행의 두 날개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데요. 두 날개요? 네, 지워진 칠판에서 패턴을 발견한 번뜩이는 직관이라는 날개와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증명해낸 엄밀한 방법론이라는 또 다른 날개가 함께 있었기에 이 위대한 비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에는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보편적 구조가 있으며 한 사람의 호기심과 끈기 있는 탐구가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와 5라는 친숙한 숫자에서 시작해 모든 진법을 아우르는 법칙에 이르기까지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반복되는 수의 패턴을 영혼의 은유, 즉 유하는 곳이 무한을 비추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피아노로 치든 바이올린으로 켜든 멜로디는 그대로인 것처럼 진법이라는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수의 근본 법칙은 변하지 않았죠. 네. 만약 우주를 설명하는 언어인 수학 자체에 이처럼 조화로운 악기를 가리지 않은 보편적인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에 남겨두세요.